스토리의 주도주.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요. 뭐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빠진 것 대비해서는 저는 잘 버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CPI가 조금 둔화되면서 그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CPI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고 동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된다. 왜?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몇 프로였어요? 2%였죠. 근데 어제 나온 게 3%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금리가 너무 높으면 어쨌든 뭐 이자 부담도 있고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서서히 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에는 잠깐 올랐어요. 그래서 지표 발표를 했을 때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반짝 잠깐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했던 생각이고 이거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는 뭐 증시가 빠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미국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거는 미국 미니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인데 그냥 나스닥 차트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계속 뭐 얘가 상장된 이래로 사실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기밖에 더 했는데 여기 이때는 코로나 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서 증시가 올랐죠. 근데 어느 정도 빠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올랐는데 잘 보시면 금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올랐고 금리가 지금처럼 높을 때도 증시가 올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증시는 금리에 따라서 뭐 이제 금리가 이제 돈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리가 높았을 때는 증시가 빠지는 게 사실상 맞거든요. 금리가 내렸을 때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상대적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이상하게도 금리가 높아도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도 미국 지수는 고공행진을 했어요. 왜 고공행진을 했냐?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 테슬라, 애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올랐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이 나스닥 지수를 견인해 왔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리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면 금리가 실질적으로 내렸을 때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렸을 때는 이미 지수가 빠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원래 6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낮춘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동결을 했고 지금 나오는 상황은 7월 달 아니 7월이 아니죠. 9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 금리를 내릴 9월이 되면은 9월 금리를 내렸을 때 증시가 한번 크게 빠지겠지만 그때쯤은 이미 빠지고 있는 도중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 도중에 금리를 내리면 여기서 다시 크게 음봉이 나오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흐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개별 주식 대표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먼저 그 가장 화두에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잘 올랐잖아요. 잘 오르고 있다가 6월 20일 날 큰 음봉을 만들었고 그리고 빠지는 듯 했고 다시 올라가는 듯 했지만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새벽. 어때요?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쵸? 폭락을 했는데 중요하게 보실 게 여기에서 고점이 낮아졌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낮아졌다라는 거는 당분간 이 캔들은 이 밑에서 움직일 거라니까 얘는 여기 전 저점 라인 아래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확률적으로도 여기서는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 열릴 텐데 금요일장에 시작하자마자 장대 양봉으로 해서 140불을 찍어줘야 돼요. 그런 정말 미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100%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한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아래에서 형성되는 확률은 거의 60% 이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지수는 빠질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그간 뭐 로보택시 출시한다면서 로보택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광기가 껴있어요. 원래 테슬라라는 그 종목 자체가 거의 약간 종교잖아요. 테맨이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그래서 V자 반등, V자 반등을 했지만 지금 9%가 가까이 빠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시 150불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2차 전지 전기차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얘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더 많이 받아야지 나중에 다시 그 빅테크 그 빅 테마주답게,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 상태잖아요 지금. 그쵸?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바닥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고를 판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당연하고 건강한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움직일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도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은 어찌 보면 그냥 흐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지수의 그 상황,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빠질 거고 테슬라도 빠지고 미국 지수도 빠질 거다라는 분위기로 감안을 한다면 지금 어때? 미국 그 우리나라 주식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 주식들 뭐 두산은 뭐 원전이죠. 두산 말고 뭐 테크잉, 최근에 잘 가던 테크잉,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한번 찾아볼게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님 뭐가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지금 좀 잠잠했었던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 애들 오늘은 좀 동반해서 빠지지만 원전 애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로봇 애들의 타이밍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바이오주들, 뭐 펩트론 같은 애들 계속 오르지만 개인적으로 펩트론 등등 이제 바이오주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HLB 그룹주들은 더더욱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와 원전주, 로봇주들을 좀 최선호 테마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이 아니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해드리는데, 혼자서 잘 뭐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남겨주세요. 그 문자 답장 5번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왼쪽 지금 제가 띄워드릴 화면 보시면 제가 전일 추천해 드렸던 이 보로노이라는 회사거든요. 얘도 사실 표적 치료제,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1일 전, 어제네요. 어제 방송에서 말한 보로노이 치료제, 이게 표적 치료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 관련, 이제 암치료 관련해서 이 보로노이를 1일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바로 10%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추천드린 내역도 제가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있는 문자 답장 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자 답장 5번이에요.